원일이 TV 103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요, 책 한 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제목이 그것이 일어난 방입니다.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나 재선되는 거 좀 도와줘 이렇게 구걸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 결론은 트럼프는 대통령직에 맞지 않는 인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늘 아침 트윗에서 볼턴은 정신병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트럼프 스타일이죠. 뭐가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 정신병자야, 믿지 마. 통째로 부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트럼프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추정하고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이 책으로 써버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민주당 바이든 후보랑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네요. 11월 대선에서 백악관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기사가 미국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재선 앞두고요, 이런 기사 나오는 것 자체가 뉴스입니다. 그 미 대선 결과는 좀 더 가봐야 될 문제고, 제가 주목하는 건 회고록 중에 북한 김정은 대목입니다. 트럼프랑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 당시에 트럼프가 이거 다 쇼하는 거야, 알맹이 없이 회담 승리 선언하고 여길 빠져나가면 돼,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고, 그걸 옆에서 지켜본 폼페이오가 야, 저 트럼프 저 인간 완전 거짓말장이네 라는 쪽지를 볼턴에게 보여줬다는 볼턴의 증언. 그게 사실이라면요, 김정은이 지금 저 난리 피는 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참 상황 묘하게 돌아갑니다. 트럼프는 볼턴이 제정신 아니고 북미 관계를 망친 주범이다, 그때 바로 잘랐어야 하는데 또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진실을 가리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볼턴의 회고록은 파장이 꽤 클 듯합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오늘의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100번째 이야기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회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를 분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법제와 사법위원회, 진짜 속내는 법제가 아니라 사법이다. 검찰과 법원을 통제하려는 거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오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그거다. 민주당의 이런 속내와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법사위 첫 회의가 열렸어요. 윤호중 법사위원장 사회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출석을 했죠.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전부 다 사임을 한 상태예요. 여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린 겁니다. 21대 국회 법사위 첫 회의, 쟁점이 뭐였을까요? 법제, 그러니까 어떤 법안의 체계와 작구 심사였을까요? 물론 그럴 리가 없죠. 시작도 윤석열 검찰총장, 끝도 윤석열 검찰총장.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국회로 불러내야 된다는 목소리야 뭐 진작 나왔죠. 민주당 김종민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어볼 게 많다 그랬습니다. 관례적으로 검찰총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 안 해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 안 한 거랑 마찬가지 이유예요. 정치적 중립 보장.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워낙 많으니까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에 불려 나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 안 된다, 이런 이유였어요. 대신 대검 차장이나 해당 지검장들이 직접 나와라, 이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요구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과거에는 야당이 했던 거를 이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하는 게 좀 다를 뿐입니다. 대검의 감찰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하고 추미애 장관이 답변을 했으니까 분위기야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 성토장이죠. 현재 검찰에 걸려있는 감찰 이슈라는 게 두 건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하고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먼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정치자금 줬다고 진술했던 고 한만호 대표의 동료 재소자, 그가 위증을 하도록 검사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제출을 한 상태예요. 법무부는 그 진정을 대검의 감찰부장에게 이첩을 했죠. 대검 감찰부장, 검사 출신 아닙니다.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였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조국 장관 시절에 대검 감찰부장에 발탁돼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이 검찰에 꽂아 넣은 비검사 출신입니다. 대검 감찰부장도 검사장 대우받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총장과는 사사건건 부딪히는 대검 간부 중 한 명이죠. 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명수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정 사건을 넘겨받아서 40일 넘게 감찰을 해왔습니다. 한명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부당한 방식으로 증인을 위협해 위증을 유도했냐, 이걸 감찰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종편 채널A하고 윤석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소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에요. 그 역시 윤석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 A 기자에게 유시민 비리 가져와라 이런 부적절한 언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쟁점인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이 두 사건을 감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대요. 그리고 제동을 걸었죠. 아니야. 두 사건 모두 감찰 사안이 아니지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인권 침해가 본질 아니야. 중앙지검 인권부로 배당해. 이렇게 된 겁니다. 한명숙 사건도 채널A 사건도 검사가 사건 처리를 잘못했으면 감찰의 대상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런 진정이 들어왔으니 감찰이 아닌 인권부 조사 대상이다. 이 논리입니다. 검찰에서 검찰총장의 사건 배당이라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권한이죠.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사건은 그래서 대검 감찰부가 아닌 중앙지검 인권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작심 비판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야당이 불참한 법사위. 어차피 민주당 판이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 질문하면 추미애 장관이 맞춤형 답변해주고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조국 수호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 이건 감찰 무마다. 신동근 의원. 검찰청법을 바꿔서라도 검찰총장 사건 배당 지시 되돌려야 된다. 이랬고 검찰 출신인 소병철 의원.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대검의 감찰권 보장하라. 이랬습니다. 추미애 장관 답변 이렇게 했습니다. 감찰 사안인데 인권 문제로 변질됐다. 시정하겠다.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감찰하도록 하겠다. 답변이 이랬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방향도 밝혔죠. 2월에는 문책성 인사를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근들 쳐내고 좌천시킨 그 인사를 문책성 인사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 7월에는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을 발탁 인사하겠다. 그러니까 2월 인사도 7월 인사도 명분은 윤석열이 왜곡해놓은 검찰 인사를 바로잡겠다였고 속내는 윤석열 손발 자르고 고립무원 만들겠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해야죠. 아마도 윤석열 총장 거치까지도 고민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전망이 국회 안팎에서 파다합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하고 윤석열 총장하고의 충돌은 계속돼 왔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한명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감찰을 40일 넘게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진행을 해왔어요.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중앙지검 인권부로 보내버리니까 한동수 감찰부장 항의하는 공문을 중앙지검 인권부로 보낼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논리는 이건 감찰 사안이 아니고 인권 문제라는 거잖아요. 수사가 잘못됐으면 재수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진술을 강요했다는 인권 침해 시비가 벌어졌으니 인권부에서 조사하면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도 속내는 감찰부장은 조국 사람이잖아. 내가 어떻게 믿냐? 중앙지검 인권부장은 내가 믿을 만한 검사니까 거기로 보내는 거지. 이런 속내라고 봐야죠. 한동숙 감찰부장은 윤석열 총장 지시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또 글을 올렸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어서 감찰이 불가피하다 이랬습니다. 추미애 장관 법사위 나와서 한동숙 감찰부장이 직접 감찰하는 게 맞다. 이렇게 편들었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일제히 윤석열 총장을 성토를 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야 될 통합당 의원들은 아예 불참해서 없었으니까 분위기는 뭐 일방적입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 조만간 법사위에 끌려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한명숙 사건과 채널A 사건이 감찰 사안이냐 인권 문제냐 그 논쟁과 정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 내부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사건 배당이 맞다 틀리다 의견이 분분하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법사위 첫 회의를 보아하니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는구나. 실감납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겠다. 집착을 했던 이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재확인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 판결 받고 만기복역 출소했어요. 새롭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심 청구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추징금 7억 원인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도 법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선택한 게 감찰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이걸 감찰해라. 채널A 사건은 돌아가는 걸 보아하니 윤석열 측근 한동훈 검사장도 뭔가 캥기는 게 있을 것 같다. 감찰해라. 이거 맞고 틀리고는 둘째 문제고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을 국회로 끌어낼 명분으로선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검찰 인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죠. 한동훈 포함한 윤석열 측근 속관내기는 이미 끝났고 이제 7월 인사태풍을 예고하고 있는데 윤석열 취임 1주년하고 맞물려 있어요.
윤 총장이 거취를 고민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 벌써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차지한 국회 법사위 공수처 후속 법안도 밀어붙인답니다. 공수처가 예정대로 7월 15일 날 출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나 언제든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 총장이다. 공공연 하다못해 이거는 아주 기정사실처럼 말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상했던 그대로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의 견제가 없으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의 돌파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사 결과. 그런데 북한 이슈로 뒤덮였어요.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하면 이슈 블랙홀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볼턴 회고록 중에 그 김정은 대목, 한반도 정세에 분명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로 돌파하자 글쎄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조국 정경심 재판, 심지어 윤미향 사건까지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그 틈을 타고 윤석열 힘 빼기, 추궁하기, 압박하기 수순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정면 돌파하자 이런 의견도 있답니다. 법사위 출석 못할 거 뭐 있냐, 끌려 나가게 되면 나가자, 나가서 떳떳하게 소신 밝히면 된다, 이런 소신론인데 검찰과 윤석열 총장의 앞날이 험난할 겁니다. 분명한 건 총선 압승, 국회 개원 이후에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손보기 예상보다 거세고 거칠게 진행된다. 이런 느낌은 받습니다. 연말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틸 수는 있을까? 현재로선 거대 여당의 힘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열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르죠. 여론의 향배라는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제정신 아닌 사람이 워낙 정치판에 많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